포스터 속의 비둘기입니다. 자, 이제 시가 조금 간소해졌어요. 자, 신동집이라고 하는 사람과 포스터 속의 비둘기랑 나아 작품이 뭐죠? 대설주의보입니다. 시대가 다르기는 한데 요 두 시는 이제 각각 대략 한 196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억압적인 시대상을 현재형의 서술로 풀어낸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억압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현실 고발적이고 비판적인 시에 가깝다. 자, 근데 주제의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포스터 속의 비둘기라고 하는 요 시는 대략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요. 자, 요때는 뭐 산업화나 도시화, 뭐 이제 억압적인 시대 현실도 있겠지만은 그런 현실의 이제 문명, 새로이 발견된 문명이 인간과 대조되는 또는 이제 인간을 망가뜨리거나 자연과 대조되는 모습들이 들어가면서 그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시들이 많이 쏟아지던 때야. 실제로 이제 신동집의 포스터 속의 비둘기도 신동집의 유명 시 중에 이제 오렌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뭐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다가 이제 시도를 하지 않고 이제 내버려 둔다. 그게 이제 본질이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집 이름이 오렌지래요. 그 오렌지라고 하는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발간 연도가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지어진 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자,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한데 저도 이제 작가 생애를 찾아보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1922년인가 1923년생이고 2003년도에 이제 돌아갔을 때요. 한 85세 정도? 그리고 이제 되게 대단해. 이때는 이제 살아왔던 삶의 경로가 우리랑 완전 다르잖아, 그치? 20년도에 태어났으면 뭘 다 겪어. 일제강점기, 6.25 전쟁부터 해서 시대의 흐름을 다 겪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삶의 밀도가 우리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인으로 등단한 게 한 20대 중반쯤 됩니다. 윤동주도 실제로 20대 초중반에 그런 불후의 명시들을 많이 남겼던 것처럼 요 분도 이제 인생이 참 순탄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포스터 속의 비둘기라고 하니까 주요 시적 대상은 비둘기로 보이죠. 자, 볼까요? 자, 포스터라는 인위적인 공간 속에 들어앉은 비둘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 문명과 인간, 제도와 예술 등의 주제를 성찰을 한다. 자, 대조라고 하는 구성 방식도 보이고요. 자, 문명 비판적인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해설도 있어.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를 잡고 자, 우리 한번 가작품 읽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연구부는 따로 없고요. 이렇게 이제 행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당연히 아까 봤던 사친가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자, 볼까요? 자,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자, 아까 말했던 포스터 속은 이제 일종의 요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인데 되게 추상적인 공간적 배경이에요. 자, 보면은 포스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비둘기가 있나. 자, 비둘기가 있는데 포스터는 실제 공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포스터에 실제로 이제 비둘기가 뭐 몇 마리 그려져 있는데 자, 이 포스터를 비둘기가 눌러붙어 앉은 공간 정도로 파악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저기 곁눈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좋지 못한 행동 중에 하나지. 네, 사람이 힐끔힐끔 된다잖아, 그치? 내가 이제 저기 누구냐? 규민이가 막 신기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게 이제 곁눈질이고 이제 그 시선을 당하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데 자, 뭘 하고 있대. 자, 그러면은 이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비둘기가 자, 주요 시적 대상이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자, 그 친구 곁눈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요 가나 두 시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을 더 생동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형 진술을 주로 쓰고 있어. 자, 하고 있다 이런 거라든지 자, 그리고 웬만치는 변한다라든지 뭐 다른 부분도 다 그렇긴 하지만 자, 대부분 현재형 서술로 시가 전개가 됩니다.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준다는 건 부가적인 효과고 자, 그래서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자,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한대요. 자, 그러면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 지금의 비둘기가 아니야. 1960년대 비둘기라고. 지금 비둘기는 어때? 날지 못하는 새 닭보다 많이 못 나는 새 뚱뚱한 애 자, 이런 아니면 더러운 애 이런 건데 알잖아. 우리 원래 비둘기의 상징성은 어디에 있어요? 자유와 평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비둘기의 습성을 자, 자유라고 잡아보자. 자, 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한데요. 자, 그러면은 이 변하는 거는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억압의 상황 때문에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비둘기가 논일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이라고 하는데
야, 지붕 마르면은 지붕 위 꼭대기잖아. 자, 지붕 위 꼭대기 올라가려면 일단 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한때라고 하는 시간대는 언제겠어? 과거. 자, 지붕마루를 논일던, 자,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이 비둘기. 자,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때는 지붕마루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논일 수 있다는 걸 누구는?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는 알고 있는데, 정말 나 알고 있는데 두 번이나 강조를 한대. 자,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자, 대조적인 구성이 여기 나오는 거지. 자, 여기 봐봐.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펄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다. 뭐가 없대요? 자, 이 비어버린 집통 위로 비둘기가 날아다니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자, 비둘기에게, 또는 비둘기를 상징하는, 자, 비둘기로서 상징되는 자유가 있던 상황에서 없던 상황으로 상황이 변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면은 한때라고 하는 표현과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점으로, 자, 서로, 자, 대조적인 구성. 그리고 이 대조적인 구성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자, 지금은 현재 자유가 없는 우리 시대적인 정황을 드러냅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뭐 첫 번째 구절 정도라고 본다면, 자, 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 포스터 속에는 나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다. 자, 마셔볼 공기가 없다. 자, 숨도 못 쉬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이제 그런 공기나 하늘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 요걸 우리는 억압, 자, 부자유, 자, 요런 걸로 보면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답답하면 줄이도 한번 틀어보지만, 자, 그저 열없는 겸연쩍고 부끄러운 일. 자,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보아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비둘기가 될 거야. 자, 근데 비둘기라고 하는 글을 뭐 이제 인칭 대명사를 써놨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할 건데, 자, 이게 의인화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자, 비둘기가 사람으로 표현이 됐든 아니면 비둘기의 상태는 구긴다는 게 말은 되지 않잖아, 그치? 내가 이제 여기서 선호를 잡고 이제 막 꾸겨. 근데 실제로 사람을 꾸길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몸을 짓꾸겨라고 하는 표현은 뭐다? 이 비둘기가 그려진 포스터 종이, 자, 그거를 구겨가지고 누가 찢어보아도, 자, 찢어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데, 당연히 뭐니까? 종이니까. 자, 근데 이 종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비둘기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구기고 찢어도 피가 안 난다는 거는, 자, 그 그림에 그려진 비둘기는 자유도 없고, 자, 뭐도 없다. 생명성도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여기 밑에, 자, 시사된 것처럼 생명력도 없고 자유도 없는, 자, 그럼 비둘기의 상황을 드러내요. 자, 그래서 그 포스터를 이번에는, 자, 짓구겨에서 더 강한 표현을 한번 써봅니다. 뭐라고? 불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자, 일종의 뭐 점층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잿가루도 남지 않고 다 소멸해버렸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생명력이 상실된 상황. 자,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 속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억압되고 부자유된 현실, 뭐 60, 70, 80년대 거의 다 공통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런 획일화된 걸, 수많은 이제 인쇄, 복사된 포스터의 모습으로 드러내요. 자, 그래서 수많은 복사 속에 닫힌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라고 한대. 자, 요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있죠. 죽지 못해 산다. 우리가 이걸 되게 당연한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죽고 싶은 사람은 죽고 살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죠. 자,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모순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야. 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는 못하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생명력을 상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비애, 슬픔. 자, 자유가 없고 억압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표현에 어울리는 이런 게 바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꾸려진 마지막 행이고, 자, 현대인들의, 자, 이런 삶, 부자유스러운 삶을 강조하는 일종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1960년대 현대인들의 애환을 드러낸 자, 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요거랑 비슷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자, 나 작품 한번 볼까요? 자, 대설주의보입니다. 자, 요 작품은 여러 번 언급된 적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뭐 정규 수업에도 한 번씩 다뤘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설주의보인데, 자, 요 작품 보면은, 배경은 1980년대 배경으로 합니다. 자, 1980년대. 자, 이때면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죠. 그죠? 자,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 독재 시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때를 배경으로 하는 요 시에는, 일종의 군사 용어도 종종 등장을 하면서 시대상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요 현실 상황을 눈보라에 비유한 시로 군사 독재 정권이 민중을 억압하는 상황을 고발한다. 여기도 억압, 부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거의 같은 주제로 엮여 있는 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밑으로 자, 본문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는 연구분이 어느 정도 있네요. 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자, 제설차 한 대 올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자, 지금 요 시의 상황을 보면은 자, 백색의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산이 있는데 지금 눈이 내렸으니까 자, 백색으로 흰 눈이 이제 딱 뒤덮고 있는 거지. 자, 근데 그 뒤에 제설차가 한 대 올리 없는 일이야. 자, 제설차의 기능이 뭔데? 눈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치? 울산에서 보기 힘들죠. 울산에 보기 힘들고 눈이 많이 오는 뭐 강원도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눈 많이 오면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제설차 진짜 돌아다녀요. 그래서 눈 쑥 쓸어당기는 이제 그런 차들이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산에 눈이 내린 상황을 긍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일종의 이 백색의 산들을 자, 화자는 문제 상황이라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설차는 문제 해결 방안이지. 근데 그게 한 대도 올 리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문제 상황은 뭐 될 수 없다. 해결될 수 없는 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제설차 한 대 올리 없고요. 자,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워. 뭘로? 눈으로 계속 메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붉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앞서 소개를 한 것처럼 여기서 눈이라든지 자, 눈보라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 문제 상황을 만드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이 시대적 정황을 생각했을 때 자, 억압의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부자유를 부여하는 자, 이런 이제 억압된 군부 독재 체제 뭐 등등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이 부정성을 지니는 시어랑 살짝 대조를 이루는 자, 시어가 하나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굴뚝새라고 하는 게 보여. 보이니? 여기. 자, 굴뚝새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굴뚝새가 처음에는 이제 굴뚝인가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있는 품종이고 실제 이제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날개를 가진 새인데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귀엽게 생겼어. 그 참새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흔하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참새도 사실 가까이서 보면 되게 귀엽습니다. 귀여운데 참새보다 뭔가 더 귀엽게 생기고 참새는 이제 여기는 다 이제 베이지 톤의 갈색이런데 저 굴뚝새는 전신이 다 이제 갈색인 짧은 털로 이루어진 새인데 되게 귀엽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 자, 어쨌든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가는데 아까 그랬죠. 이 친구가 참새과에 되게 작고 귀여운 새라고. 자, 이걸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자, 요 시에 만약에 자, 눈보라를 뚫고 독수리가 날아간다 이러면 되게 강인한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자, 이 눈보라에 짧은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참새 같은 조그만 새가 이제 날아다닌다 하면 좀 되게 이제 힘들어 보이잖아. 그렇지? 자, 이런 것처럼 자, 굴뚝새는 굉장히 자, 연약한 존재. 자, 그래서 요 시대상을 대비해 봤을 때 자, 힘없는 민중을 상징하는 자, 그 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굴뚝새, 눈보라 얘네들이 서로 대조 구성을 이룬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날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도 자, 이 시가 마무리되는 구절 처음에 보면은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 자, 날아가 니은다니까 자, 요것도 현재형 서술을 통해 자, 지금 현재 연약한 민중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걸 부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자, 그래서 위에 나오는 조그만 숫덩이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자, 이게 실제 뭐 숫덩이 같은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조그만한 숫덩이 같이 생겼어요, 그 굴뚝새가. 그래서 이 숫덩이만 하는 거는 굴뚝새를 비유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연으로 가시면요. 자, 길 잃은 등산객들이 있을 듯부터 한번 봅시다. 어디에? 자, 이 눈으로 뒤덮인 산에. 자,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말 길 끊어놓을 듯. 자,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그러니까 이 눈이 소복하게 우리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자, 우리에게 되게 위협이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이런 표현들이. 자,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봐봐. 자, 눈보라의 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든지. 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을 쓴다든지. 그죠? 자,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군사 독재와 관련 있는 용어로 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눈보라, 백색, 다 눈을 상징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주체인, 자, 군부 독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 자, 우리 다음 연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자, 조그만 숫덩이만 하는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아까 앞에서 봤던 구절이잖아, 그치? 자, 굴뚝새를 비유한 편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자, 반복을 통해, 자, 얘네들이 이런 이제 눈보라의 군단과 백색의 계엄령에 자유를 박탈당하는 연약함을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라고 하는데, 자, 일종의 이제 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봐봐.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원래는 이제 거칠한 굴뚝새가 날아온다일 거니까, 자, 여기서는 요 사이가, 자, 일종 도치가 되어 있다는데, 자, 도치를 통해 이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 굴뚝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 앞으로 온 서술어인 날아온다가 될 수 있지. 어쨌든, 눈보라의 군단과 백색의 계엄령을 뚫지는 못하고, 자, 계속해서 그 눈을 받아내는 연약한 존재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여의고, 초라한, 힘이 없는 민중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도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또 하나의 연인데 조금 더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자, 이 눈보라의 군단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것 같죠? 자,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라고 하는데, 자, 요 솔개도 아까 우리 눈과 눈보라, 군단, 계엄령처럼, 자, 누구를? 굴뚝새를 노리는 새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솔개는 매 같은 새예요. 육식을 하는 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굴뚝새를 위협하고, 이제, 말 그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자, 그런 새라고 봐요. 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자, 다음. 자,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자, 얘네들도 비슷하겠죠. 자,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자, 그 다음. 떼죽나무와 떼끓이는. 자, 일종의 식사를 준비하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자, 지금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눈이 마치 해일처럼 굽이치고. 자, 그것 때문에 산에 눈이 가득가득한 요 상황에 눈보라가 내리는 다시 한 번 더 백색의 계엄령자로 합니다. 이 계엄령이라는 게 이제 뭐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배치하는 거죠. 경계의 의미로. 그래서 이제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하라는 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 주변을 덮고 있던 눈으로 형상화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군부 독재 체제의 1980년에 시대적 정화 이런 걸 이제 굴뚝새 그리고 눈 요런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 강조하는 시다. 자, 그래서 가랑 나는 뭐 엮어서 배울 만한 주제의 시로 보입니다.